형제 여러분, 오늘은 남성의 건강과 웰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남성 동포들이 우려하는 큰 주제입니다. 특히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제를 예로 들어보죠. 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깨를 비비며 한숨을 쉬며 최근 너무 피곤해.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먼저 부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평범해 보이고 흔한 반찬일 뿐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양승초라고 불렀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고추와 마찬가지로 잎은 짙은 녹색이며 잎을 꼬집어 보면 부추의 독특한 향이 납니다. 이틀 전 아침 일찍 야채시장에 가서 싱싱한 부추를 봤습니다. 잎이 곱고 에메랄드 그린색이며 윤기가 나더군요. 부추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잎이 곱고 색깔 적당해야 하며 뿌리가 하얗고 부드러워야 하며 가를 때 아삭아삭해 신선해야 한다. 사면 빨리 씻어야 해요. 저는 보통 오래된 잎은 제거하고 연한 핵심만 남겨둡니다. 최근에 저는 강새우 튀김을 부추와 함께 먹는 훌륭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완벽해요. 강새우의 단맛과 부추의 향이 어우러져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높습니다. 이 요리를 만드는데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부추를 먼저 물에 담가야 하지만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양분이 손실됩니다. 강새우는 살이 탱탱하고 맛있기 때문에 크기가 비슷하고 생기가 넘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볶을 때는 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추는 살짝만 익혀도 됩니다. 너무 볶으면 부드러워지고 맛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손실됩니다. 제가 이 요리를 할 때마다 남편은 밥을 한 그릇 떠먹고 레스토랑에서 만든 것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사실 핵심은 열과 양념의 조절에 있습니다. 부추를 요리할 때는 부주의할 수 없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음식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 신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등심을 살 때는 일찍 시장에 가야 한다. 신선한 돼지 등심은 표면이 윤기가 나고 색이 균일하며 무엇보다 꼬집었을 때 질겨야 한다. 며칠 전 야채 시장에 가서 돼지 신장을 고르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품질에 대한 그의 눈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좋은 돼지 콩팥은 꽉 쥐었을 때 딱딱해야 하고 얼룩 없이 색깔이 균일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노인을 끝까지 따라갔고 그가 돼지 신장을 사는 방법에 대한 많은 팁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돼지 신장에 대한 가장 어려운 점은 생선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 요법이 있습니까? 자르기 전에 요리용 와인에 10분간 담가두고 전분을 뿌려 먹으면 생선 냄새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또한 썰 때 칼날이 날카롭고 잘린 부분이 깔끔해야 튀긴 신장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은 식욕을 돋우는 독특한 신장 조각 요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씻어서 근막을 제거하고 얇게 썰어 요리용 와인, 소금, 후추로 15분간 재워둡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열한 후 양파, 생강, 마늘을 넣고 향이 날 때까지 볶은 후 돼지고기를 넣고 재빨리 볶습니다. 슈나이스가 색깔이 바뀌자마자 녹색과 붉은 고추 조각을 넣고 계속 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판죽을 뿌립니다. 그 향기는 옆집의 왕씨를 불러서 울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예 번데기 이야기를 해보자. 솔직히 처음에는 이걸 먹기가 좀 두려웠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그건 노인들이 노예 번데기를 보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예 번데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남성에게 큰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남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는 튀긴 노예 번데기와 부추를 먹은 후로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 훨씬 더 활력이 넘칩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 요리를 추천했고 이제는 그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노예 번데기를 요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추와 함께 볶는 것이고 향이 정말 놀랍습니다. 튀기기 전에 끓은 물에 데쳐 생선 냄새를 제거하세요. 양념을 할 때 다진 마늘과 생강을 첨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는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식욕도 증가시킵니다. 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굴의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구매할 때는 조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저는 항상 판매자에게 제 앞에서 굴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굴이 아직 살아있다면 저는 즉시 그것을 살 것입니다. 죽은 굴을 사지 마세요. 오래된 굴을 먹으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굴의 영양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연과 철분을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에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8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굴을 요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찜하는 것입니다. 굴을 씻어서 찜통에 넣고 그 위에 다진 생강을 얹어 4-5분간 쪄줍니다. 마늘간장과 함께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눈썹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또 다른 요리 방법은 마늘과 함께 굴을 굽는 것입니다. 굴살에 마늘 소스를 바르고 빵가루를 약간 뿌리고 오븐에서 5분간 굽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워서 특히 맛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재료에 대해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영양학적 조화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모두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추와 강새우는 맛이 좋고 영양학적으로 서로 보완적입니다. 돼지 콩팥은 비타민C가 풍부한 녹색 고추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철분이 신체에 더 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파와 함께 볶은 노예 번데기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한 요리 방법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튀기지 마세요. 빨리 볶을 수 있는 것은 오래 끓이지 마세요. 이것이 재료의 영양분을 최대한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재료들이 좋긴 하지만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양 균형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요리할 때는 열에 주의하세요. 건강 보존에 있어서는 천천히 해야 하고 인내심이 왕의 길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경험이므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결국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고 가장 좋은 상황은 당신에게 맞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다면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길 바랍니다.